안녕하세요. 하우투라이프 소속 남성 전문 심리 상담사 신아라입니다. 결혼 전에 이 여자 만나면 고생할 것 같다. 이런 여자들의 특징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자, 하나씩 짚어가 볼게요. 자, 일단 연애와 결혼의 차이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연애는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보여주죠. 결혼은 실제 내가 가정을 꾸리고 또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면서 가정이라는 한 사회를 운영해 가고 육아를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고르려는 눈을 키우는 것, 뭐 이런 거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자, 그럼 어떤 여자가 남자 고생시킬까요?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첫째, 너무 조신한 여자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남성분들이 오해하고 계셔서 풀고 가려고 하는데요. 남성분들이 연애 상대로는 야한 여자 좋아하는데 결혼 상대로는 저 여자 너무 발랑 까졌어. 나가서 사고 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 야한 여자를 결혼 상대로는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야한 여자를 결혼 상대로 배제시키는 분들 소중한 보물을 놓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야한 여자가 뭐예요? 야한 여자, 남자 좋아하고 남성들에게 사랑받는 거 즐기고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자들이에요. 이런 야한 여자를 기피하고 조신한 여자, 소숙한 여자가 결혼 상대로는 더 적합해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신한 여자는 헌신적이고 가정적이긴 해요. 하지만 그들 또한 욕구는 있단 말이에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근데 이런 것들을 막 억압하고 살아요. 결혼했으니까 가정에 헌신해야 돼. 다른 남자한테 호감 느끼면 안 돼. 남자 만나는 건 나쁜 일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좀 억압해요. 그럼 이 억압한 만큼 자신의 남편 또한 억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남편분들의 활동을 억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남편이 자주 외근할 수 있죠? 그리고 술자리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또 일하면서 접대하면서 2차를 가기도 하는 상황들도 생기죠. 근데 이런 조신한 여자분들은 이런 거 절대 이해 못해요. 절대 용납 못해요. 그러면서 매번 늦을 때마다 술 먹고 들어올 때마다 혹여라도 2차라도 간사실이라도 알면 난리가 나는 거죠. 내가 일 때문에 늦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맨날 들들 볶이고 살아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내가 굉장히 지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정 내에서 헌신하고 나만 바라보는 것 같긴 하지만 가끔 이게 나를 숨막히게 하고 너무 허용되는 게 없다 보니까 나를 더 힘들게 해요. 우리가 기피한 그런 야한 여자들 있죠. 이런 여자들이 좀 개방적이잖아요. 개방적인 여자는 스스로 허용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포용력 또한 넓어요. 나 스스로를 잘 허용하는 만큼 타인도 허용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는 건데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내 남편을 사랑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조신하고 남자를 멀리 하려는 여자는 결혼한 후에 남편인 나 또한 멀리 하게 될 수 있다. 이 부분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한 여자 만났어요. 나 많이 사랑하고 남자들한테 사랑받는 거 좋아해요? 이런 여자면 내가 좀 잘 단돌이 하고 살면 돼요. 많이 억압하고 사신 분보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허용적이고 포용력이 넓습니다. 두 번째, 의존성이 너무 높은 여자입니다. 부모님한테 너무 과잉보호받고 자라서 스스로 선택하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부모가 다 결정하고 결정해준 대로 따르기만 했지 스스로에 대한 성찰할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당해본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부모님이 했었던 보호자 역할 남편인 내가 그대로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의존의 대상이 부모에서 남편으로 이동하는 것 뿐이에요. 혼자 할 줄 아는 게 없고 막 애처럼 구는 여자. 오빠 나 이거 못해. 이거 좀 해주면 안 돼? 뭐 이런 분들. 처음엔 이게 남자로서 내가 이 여자 옆에 있어야겠다. 남자로서 내 역할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불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이게 평생이 돼봐요. 결혼은 현실이고 실제 생활이란 말이에요. 결혼 생활하면서 수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오빠 나 이거 못해. 이거 오빠가 해주면 안 돼? 이거 오빠가 해야지.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스스로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해줘야 돼요. 남자인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기대야 되는데 의존성이 너무 높은 여자는 타인한테 기댈 줄만 알고 누가 자기한테 기대는 거 불편해해요. 익숙하지 않거든요. 이런 여자 꼭 거르세요. 세 번째, 결핍이 큰 여자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분들 많이 있죠. 항상 늘 외롭다고 달고 사시는 여자분들 있죠. 이런 분들 약간 의심스러워요. 이런 분들은 늘 옆에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남성들을 끼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의 결핍을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우리 성인이잖아요. 성인이라면 나의 결핍은 내 스스로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결핍이 왜 커지냐, 그리고 왜 스스로 채울 수 없냐, 이런 부분 이야기하면 또 성장 과정을 빼놓을 수
수 없는데요.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다툼이나 뭐 정서적 학대 혹은 방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내가 양육된 환경이 좀 안정적이지 않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고 보호받고 싶어 하는 안전 욕구에 집착해요.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보호할 대상을 찾게 되는 거죠. 남편이 아니라 나의 보호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핍이 크신 분들은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타인이 내 결핍을 해결해 주길 바래요. 얼마나 피곤해요. 자, 이런 결핍을 설명하다 보니까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인간은 5가지 욕구가 있고 이 5가지 욕구를 하위 욕구에서부터 하나씩 채워나가야 상위 욕구까지 충족된다. 이렇게 설명해요. 5가지 욕구는 뭐가 있냐?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 안전 욕구. 세 번째, 사랑 욕구. 네 번째, 존중 욕구. 5번째, 자아실현 욕구예요. 인간의 이 욕구는 생리적 욕구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다 채워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단계에서 결핍되면 그것이 고통을 유발한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아랫단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퇴행을 해요. 하위 욕구가 채워져야 상위 욕구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아랫단에서 채워지지 않는 생리적 욕구, 안정 욕구, 사랑 욕구 등이 스스로 채울 수 없으면 결핍을 만들고 결핍은 결국 다시 아랫단계의 욕구에 집착하는 퇴행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단계인 안전 욕구가 내가 결핍되어 있어요. 난 항상 안전하고 보호받는 상황을 원할 거잖아요.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생리적 욕구에 집착하게 되면서 이 생리적 욕구 하나만 틀어줘도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뭐 생존에 필요한 식사, 수면, 건강 이런 이슈가 생기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너무 큰일인 거예요. 근데 내가 생리적 욕구 충족하고 싶다. 그럼 내가 식사 잘 챙기고 잘 자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되는데 그런 노력을 스스로 하는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행위에 집착하고 나를 이끌어줄, 나를 보호해줄 대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 사랑 욕구가 결핍된 경우를 볼게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난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난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위 욕구인 안전 욕구에 집착하면서 또 나를 구원해줄 보호자를 찾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뭐 예를 들면 하나부터 10까지 남친이나 뭐 남편이 다 해주길 바라는 여자, 또 남자가 나한테 뭔가를 해줄 때 고마움을 느낄 줄 모르고 고맙다고 표현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는 거 당연하고 내가 데이트에서 맨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녀는 잘 쓸 줄 몰라요. 내가 더 많이 사랑받아야 되니까. 나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 사랑은 남자친구인 네가 채워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딨어요. 이 사람이 나를 힘든데도 데리러 와주고 데려다 주는 건 나를 그만큼 사랑해서이고 그만큼 배려해서잖아요. 내가 주는 사랑과 이런 배려, 감사할 줄 아는 여자를 만나야죠. 그래서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마움을 느낄 줄 모르는 여자, 이런 여자 거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인이라면 내 결핍은 어느 정도 스스로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부모에게 배우지 못했는데도 스스로 생활하면서 자기 결핍을 채울 줄 아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런 여자들을 보고 우리가 생활력이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만나면 남자 고상시키는 여자 네 번째, 책임감 없는 여자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책임감이 뭐예요? 나의 생존을 내 능력으로 스스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끝까지 감당하고 남에게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책임감이에요. 자, 남자들이 결혼을 결정할 때 제일 힘든 부분이 뭐예요? 내가 지금 현재는 혼자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데 결혼하면 이 여자, 또 이 여자와 함께 낳을 아이, 이 세 사람, 네 사람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결혼할까 말까 고민하고 또 결혼해서도 아이 안 낳잖아요. 그래서 지금 출산율 최저이고요. 남자들 입장에서 이런 책임감을 좀 덜고 싶으니까 요즘 남성분들은 결혼 전에 맞벌이 하시는 분 좀 선호하시잖아요. 다 이런 이치에서 오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는 여자들 결혼을 취업 대신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시집 가는 걸 취집 간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결혼을 앞둔 남성분들은 내가 현재 교제하고 있는 여성이 일할 생각이 있는지, 혹은 스스로 생존, 혹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해결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아빠 노릇하면서 그 여자 주치다거리하고 흔히 요즘 말하는 퐁퐁남 되는 거예요. 성인이라는 것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내 생존을 스스로 감당하고 내 앞가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생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뭐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겠죠. 내가 이게 힘드니까 이 부분을 좀 도와줘라. 하지만 이 일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도움은 받되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 이게 책임감 있는 성인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남자분들, 이런 책임감 강한 여자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요? 라고 또 질문하실 수 있죠. 책임감은 저는 이렇게 봐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이거 잘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정리는 뭐예요? 쓸데없는 거 버리는 거예요. 정돈은 쓴 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청소, 더러운 걸 치우는 거예요. 청결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이게 기본 생활 습관이잖아요. 이 네 가지만 잘 돼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고 성실하다고 볼 수 있죠. 또 결혼하면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엄청 싸우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되신 분들은 좀 싸울 확률도 조금 줄어들겠죠. 이건 또 매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함이 또 바탕에 깔려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실함과 책임감이 바탕이 깔려 있는 여자와 산다면 결혼 후에도 내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으로도 다툴 일이 좀 줄어들겠죠. 자, 정리할게요. 결혼하면 나 고생시킬 것 같은 여자, 너무 조신한 여자, 의존성만 높은 여자, 결핍이 큰 여자, 책임감이 없는 여자, 이 네 가지 유형의 여자분들을 잘 거르시고 그 와중에 군계 일학 같은 좋은 여성을 만나시길 바래요. 근데 내가 이렇게 좋은 여자 만나고 싶잖아요. 그럼 나 또한 좋은 남자가 돼야 돼요. 좋은 남자가 돼야 좋은 여자 눈에 또 내가 들 거잖아요. 그러니 좋은 남자가 되어서 좋은 여자로 배우자를 잘 선택해서 결혼하시길 바래요.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해 주시기를 바라봅니다.